운동해야지, 유튜브 해야지,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미뤄왔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서 핸드폰 보고 앉아있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후회하셨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요즘 들어서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과학 책이랑 영상이랑 미친 듯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게 됐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게 뭘까요? 유튜브 쇼츠나 릴스 보기. 꽤나 빠르고 자극적이죠. 나도 모르게 내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중독됐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도파민에 중독된 뇌를 역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루던 인스타랑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470일째 매일마다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만약 지금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미뤄왔다면 끝까지 보시고 한 개라도 적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바뀌더라고요. 바로 가시죠.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건 시작의 허들을 낮추는 거였어요. 실제로 최소 노력의 법칙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단계는 도화선이 돼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근데 사실 이 시작이 가장 어렵잖아요. 뭔가 계속 미루다 보면 시작을 못하는 스스로한테 죄책감도 들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는 불확실성보다 안정성을 추구하게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게끔 진화를 해왔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안전하고 괜찮은데 굳이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유전학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거와 다르게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뒤처지고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시작을 뇌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을 최소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소 단위의 행동을 내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책 30분 읽기가 아니라 한 페이지 읽기, 운동 30분 하기가 아니라 15분 하기,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목표를 잘게 쪼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내가 시작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소소한 성과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면서 작은 성장 도파민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잘게 쪼갤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를 활용합니다. 짧은 영상에 노출된 우리의 뇌의 집중력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아마 무언가를 시작을 하셨더라도 1분에서 2분, 10분 안에 핸드폰을 만지셨던 경험들이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 리미트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무제한으로 집중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한정된 프레임 안에서 이 프레임 동안에 내가 온전하게 집중한다. 30분, 15분 정도의 세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작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시작하는 그 허들을 쉽게 넘을 수 있고 탄력받아서 30분, 1시간을 쭉 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미루다가 결국에 마감 당일날에 미친 듯이 했던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룰 정도라면 내가 아무리 타이머를 낮추고 허들을 낮추던 간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작업 자체가 너무나도 싫은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일을 재밌게 만들어 봐야겠다. 뭔 개소리인가 싶잖아요, 사실. 실제로 제가 읽었던 최소 노력의 법칙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한 다음에 보상을 섞는 것도 충분히 도파민을 줄 수 있지만 하기 싫은 일과 보상 자체를 섞게 되면 시작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반신욕을 좋아하는데 어떤 작업을 싫어해요. 그러면 반신욕하면서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좀 더 그 작업을 시작하는 게 쉬워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 방식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오늘 무조건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장소로 갑니다. 카페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그 작업을 해요. 그랬더니 실제로 효율도 좋아지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되는 그 미루는 습관을 최소화할 수 있더라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간으로 갔을 때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뇌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4년 1월에 퍼스널 브랜딩을 주제로 와디즈 펀딩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원해서 하는 거지만 얼마나 준비해야 될 게 복잡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방 청소하고 싶고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데 저는 이 와디즈 펀딩을 준비할 때면 이 작업 자체를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시작이 부담스러워서 계속해서 미루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행위에 나한테 보상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같이 해보세요. 섞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에 설레는 뭔가 기분 좋은 거를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쉬워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6개월 동안 미루던 유튜브 시작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할 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나는 촬영도 뭐 기획도 편집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뭐 회사 동료들이나 지인들이 내 채널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별의별 걱정들이 다 들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부담감 때문에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준비한 다음에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6개월을 미뤘었어요. 근데 막상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를 되돌아봤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준비는 무슨. 그래서 와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하다가 나 평생 못하겠다 싶어서 제가 했던 행동이 주변에 선언하기였어요. 퍼뜨리는 거죠. 사람이 가장 많은 자극을 받을 때가 언젠지 아시나요? 어떤 보상이 생길 때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1을 얻었을 때 1의 쾌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2의 피해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2배의 아픔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걸 손실회피 이론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시면은 안 보면 손해,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모르면 내가 손해본다라는 식의 그런 카피라이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손실회피 이론을 활용을 해본다면 내가 SNS든 지인이든 누구한테든 나는 언제까지 뭘 할 거야, 난 12월 안에 유튜브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내 평판이나 신뢰가 깎이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활용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이룰 수밖에 없게끔 강제적인 환경을 세팅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저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 유튜브 시작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실제로 그걸 지켜냈습니다. 6개월 동안 미루던 것들을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매주 업로드한다, 인스타그램 매일 업로드 할 거야, 이거를 주변에 계속해서 말하고 다녔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470일째 유튜브와 콘텐츠를 매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퇴사 후 1년 동안 깨달은 건 행동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너덜트라고 있어요. 동기부여라는 주제의 영상이 나왔는데 이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최고의 동기부여는 뭐 찬물 샤워나 자기확언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엿됐음을 인지하는 순간이라고요. 저지르고 수습하세요. 저는 저지르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내가 선언했던 걸 이루게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 도파민이 쌓여가고 제가 결국에 성장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가지 않고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 메시지와 오늘 컨텐츠에 공감을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유튜브 시작을 6개월 동안 미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유튜브를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1번이 뭐였죠, 여러분? 목표를 잘게 쪼개서 첫 번째 스텝을 가볍게 만든다라는 거였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채널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유튜브 시작하기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 만들기, 유튜브 채널 아트 만들기 이런 것처럼 정말 간단한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작업을 좋아하는 행위로 만들기였죠. 채널을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죠?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제를 정하는 게 가장 사실 골치 아프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되고 계속 미루게 될 텐데 내가 좋아하는 행위와 이걸 섞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이든 카페든 막 성수 핫플레이스든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주제를 계속 디깅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주제가 있지? 나는 어떤 취미가 있지? 나는 어떤 상황이지? 이것들을 쭉 적어보면서 내 채널의 주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싹 다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성수 핫플레이스에서 하고 뭔가 좀 힙한 공간에서 하면은 내가 진짜 크리에이터가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작업 자체를 내가 좋아하는 행동으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근데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결국에 첫 번째 콘텐츠를 만들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변에 선언을 하세요.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거에서 더 큰 자극, 아픔을 느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주변에 선언을 함으로써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게끔, 지속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사실 저는 제가 계속해서 미루다 보니까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말로 저를 포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느끼게 된 건 저는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게을렀던 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있어도 내가 살만한데 굳이 내가 새로운 걸 해야 되나? 뭐 온갖 핑계들로 저를 포장하면서 안 해도 되는, 미뤄도 되는 이유를 찾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제가 미뤘던 일들, 시간들은 단순하게 그냥 시간을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뭔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성공의 가능성을 땅바닥에 갖다 버렸던 거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게 1년 후 내가 24년 12월에도 유튜브 시작해야지, 퍼스널 브랜딩 해야지, 운동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후에도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얼마나
무서워요. 나는 성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 시작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영상 끝난 다음에 미뤄왔던 그 한 가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3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도파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핸드폰만 열어도 숏폼 컨텐츠, 뭐 릴스, 틱톡, 쇼츠 막 이런 것만 보더라도 도파민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뇌는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도파민에 중독이 되게 됐어요. 적어도 제 뇌는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작을 주저하고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쉽게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핸드폰과 그런 장치들에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작을 계속해서 미루는 이유는 그게 어려우니까요. 우리는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짧은 시간 동안에 자극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어려운 일을 통해서 도파민을 얻어야 되나? 이게 아니더라도 나는 충분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도파민에 취해서 사는 삶이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일지는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충분히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셨겠죠. 생각해보면 저는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도파민 중독에서 허우적댔지만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걸 역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를 했을 때 내 뇌가 도파민을 좋아한다면 도파민을 내 성과에서, 성취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그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1년 만에 나오고 있고요. 퇴사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어요.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더 저질러 보려고 합니다. 이 저지름에 동참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컨텐츠가 커밍순